2019년이면 한참 됐네. 무려 7년 만에 우리에게 돌아온 토이스토리의 새로운 작품 토이스토리 5. 이 작품을 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스포일러 없는 리뷰 바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그래요. 토이스토리 5가 나왔어요. 저는 이게 이렇게 오랜만에 나온지 몰랐거든요. 1편이 개봉하고 3편 갈 때까지 15년밖에 안 걸린 걸 생각하면은 굉장히 텀이 좀 길죠. 그래서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거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 토이스토리 1편이 나온 지 31년 지난 거 알아요? 이 프랜차이즈가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생각보다. 그 말은 뭐겠어요? 1995년 세계 최초의 장편 3D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를 극장에서 보신 분들, 저 같은 분들, 우리가 그렇게 늙었다 인지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토이스토리 5 오늘 개봉했고 지금 막 보고 온 상태예요. 간단하게 이 작품의 총평, 제가 좋았던 점 그리고 아쉬웠던 점 얘기를 할 건데, 중간에 살짝 애매한 거, 이거는 누구에겐 좋을 것 같고 누구에겐 아쉬울 것 같은 애매한 포인트까지 살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기 전에 토이스토리 5 예고편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초반 스토리 살짝 소개를 해드릴게요. 토이스토리의 주인공이었던 수많은 장난감 친구들, 대부분의 친구들은 보니라는 소녀의 소유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보니는 아직도 이 아이들과 노는 걸 좋아해요. 근데 지금 시대는 뭐예요? 장난감 여전히 있지만 많은 아이들이 굉장히 이른 나이에 스크린에 노출이 되는 시대죠. 이 보니라는 친구가 혼자 장난감 갖고 노는 건 너무 잘해. 근데 자기도 이제 친구가 좀 사귀고 싶은 거예요. 집 밖에 보이는 다른 애들하고도 같이 놀고 싶어.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접선을 시도해 봤는데 묘하게 바이브가 안 맞아요. 자기를 약간 비웃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애가 더 위축되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왜 그럴까 요즘 아이들이 많이 갖고 논다고 하는 이런 걸 좀 사주면 이게 좀 도움이 될까 하면서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아이용 태블릿을 하나 사주게 돼요. 그러면서 이 본이라는 아이가 스크린에 노출이 되기 시작하고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다 스크린을 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친구들을 만들면서 적극적으로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전에는 그냥 새로운 장난감이 왔을 때 자기 위치가, 위상이 흔들려서 걱정하던 장난감들의 얘기가 이어졌다면, 이번에는 아예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면서 본인들의 존재 자체가 부인당하는 것 같은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죠. 이러면서 장난감들이 어떻게 다시 본인의 사랑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스크린을 달고 있는 신문물과의 싸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게 토이스토리 5입니다. 먼저 토이스토리 5의 총평. 디즈니는 알았을까? 이 세계관이 이렇게까지 유용할 수 있을지, 이거예요. 이 부분이 저를 굉장히 놀라게 한 포인트였어요. 말씀드린 대로 토이스토리가 어느덧 31년 된 프랜차이즈예요. 이 프랜차이즈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포인트가 있단 말이죠. 이게 낡아요. 아무리 시대상을 반영해서 뭘 하려고 하더라도 잘 안 붙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저도 너무 사랑하는,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MCU 2008년에 시작했어요. 토이스토리보다 13년 늦게 시작했죠. 근데 한 10년 조금 넘게 최전성기를 구가한 다음에 생각보다 빠르게 새롭게 급부상하는 세대들과 거리감을 갖게 돼요. 쉽지가 않아요. 프랜차이즈가 계속 시대랑 같이 흘러간다는 게.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초반에 만들어졌던 설정이 시대를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배우들이 나이가 들어서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나이가 들어서 캐릭터 소화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세대 교체를 해버리면 올드 팬들을 놓쳐버리는 수가 있고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얘는 뭐예요? 주인공이 장난감이잖아요. 물론 인간도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지만 기본적으로 장난감들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돼요? 30년이 지났는데 그 캐릭터가 그대로예요. 이 목소리 연기한 배우분들만 계속 활동할 수 있으면 돼요. 다행히 그분들이 아직 정장의 활동을 하세요. 물론 1편이랑 비교해서 들으면은 확실히 그 목소리의 노화가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거는 피할 수 없어요. 그게 유일한 변화라면 변하겠죠. 근데 이 부분만 감안하고 볼 수 있다고 하면은 진짜로 캐릭터들이 늙지를 않아요. 물론 예고편에서 우디 머리가 이렇게 벗겨져갖고 좀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지기는 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익히 아는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이들을 지켜볼 수 있다는 거죠. 세대 교체를 억지로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들이 장난감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익히 아는 모습을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변해가는 시대상을 이들의 이야기에 섞어 넣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오래된 장난감도 우리 현실 세계에도 아직까지도 현역으로 활동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말이 된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1995년에 픽사 스튜디오가 이 작품을 처음 내보낼 때 본인들은 알았을까? 이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대상을 반영하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번 편을 보고 나서 몇 년 뒤에 세상이 또 한번 크게 변한 다음에 이 친구들이 그 변한 시대를 엮어서 새롭게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는 게 있겠다, 돌아오는 방법이 있겠다 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게 저의 총평이었고요. 저는 영화 재밌게 봤다 라는 거고요. 얘기를 더 하기 전에 요거 정확하게 좀 선언하고 갑시다. 토이스토리 팬들이 굉장히 좀 많으세요. 저도 토이스토리를 쭉 보고 자랐고 갈립니다. 모든 토이스토리를 사랑하시는 분들, 토이스토리는 3편까지가 완벽하고 그 다음은 좀 사족 같다, 소신발언? 저는 토이스토리 4편을 재밌게 봤고 그걸로 리뷰 영상까지 올렸었지만 제 마음은 후자에 가까워요. 토이스토리 1, 2, 3편까지 하고
끝냈으면 이건 예술로 남았을 것이다. 재밌게 봤지만서도 이미 완벽하게 끝난 이야기를 어떻게든 이어나가려고 하는 약간의 그 인위성, 그걸 부인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기존에 잘 만들어놨던 이들의 세계관, 설정, 그들만의 규칙들, 이게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있다는 거 인정해야만 한다. 그래서 토이스토리 1, 2, 3편까지의 한 흐름,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고 있는 흐름 따로 떼어놔서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5편 제가 재밌게 보고 했던 다 모든 것은 3편 이후의 모든 변화를 그냥 제가 수용한 상태에서 보고 말씀드리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화의 스토리 혹은 설정이 1, 2, 3편의 무언가와 조금 달라지는 것 같다, 이 부분은 굳이 짚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걸 전제로 한 상태에서 제가 재밌게 봤던 토이스토리 5의 좋았던 점, 아까 총평에서 말씀드린 게 굉장히 큰 포인트였고요. 다른 좋았던 점 2가지 정도 크게 있었는데, 하나, 판을 벌려버린 다음에 잘 수습한다. 굉장히 좀 스토리적인 접근이 될 수가 있죠. 사실은 이 토이스토리 5가 해외 시사회를 한 이후에 한국 시사회에서도 그렇고 평이 대체적으로 좋다, 기대 안 했는데 뭔가 잘 나왔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었어요. 그런가 하면 해외 또 어느 평론 쪽도 그렇고 난 너무 아쉽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과연 이걸 어떻게 볼까 하고 보러 갔는데, 한 초중반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뭘 하려는지 알겠는데 끝까지 잘 갈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이번 주에 리뷰 굳이 안 올리게 될 수도 있겠다까지 생각을 했는데, 뒤로 갈수록 앞에 이렇게 내가 너무 괜찮나 했던 것들을 잘 모아가면서 정리를 해내더라고. 그 심지어 나중에는 눈물 막 글썽글썽하는 어떤 순간들도 있었어요. 물론 감정이 건드려진 게 작품의 완성도와 직결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이 글썽글썽이 플러스 포인트다라고 무조건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 흐름 안에서 이 작품이 선택한 어떤 행보가, 방향이 흘러가서 이게 잘 이렇게 얽히기 시작하는 어떤 순간에 건드려지는 지점들이 있었다. 저는 굉장히 좀 뻔할 거라고 생각하는 포인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포인트들을 뻔하지 않게 가져간 것도 좀 인상적이었고, 아까 줄거리 선택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신문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 신문물을 어떻게 기존 캐릭터들과 잘 싸움하게 만드느냐, 그리고 그 싸움에서 뭔가를 잘 이끌어내느냐, 이거 잘 못하면은 정말 애매한 무언가가 나왔을 텐데, 그런 면에서 제가 걱정했던 거와 달리 굉장히 잘 마무리를 해내었다. 제가 예상 못한 어떤 것들까지 던져가며 이 포인트에서 개인적으로 호가 확 올라갔었어요. 물론 새로운 장난감으로 인해서 기존 장난감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런 거는 과거 토이스토리에서도 이미 나왔던 테마기는 해요. 근데 새로운 장난감이 등장한 거랑 전자기기, 스크린이 등장했다 라는 거는 다른 접근일 수 있잖아요. 완전히 다른 세상의 얘기잖아요. 제가 4편 리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다 끝난 얘기인 줄 알았는데 뭔가 하려고 하면 할 얘기가 있긴 있었구나. 그거를 4편보다 5편이 저는 더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적극적으로 지금 시대상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기기들과 아날로그적 장난감들 사이의 이야기,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흔히 말하는 꼰대적인 접근을 할 수 있거든요. 전자기기는 무조건 나쁜 거야, 전자기기에 타도해야 된다, 전자기기를 사용하며 크는 아이들은 나쁘게 크고 있다, 이렇게만 그냥 흑백 논리로 갈 수도 있는데, 난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해서 사실 약간 삐딱하게 보고 있었는데,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네?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인 걸 떠나서 굉장히 저를 놀라게 하는 어떤 선택들도 있었고, 스토리상으로 자세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작품을 직접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좋았던 점, 새로운 비주얼의 활용. 이건 사실 예고편에서 좀 등장했었어요. 어떤 샷들을 보면은 기존 토이스토리 느낌이 아니라 뭔가 K-POP 데몬 헌터스가 선보인 소니식 스파이더맨 애니메이션들이 선보인 그런 느낌?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받았나 싶은 예쁜 미술을 못해서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수채화 물감 혹은 색연필 견고한 3D 느낌이 아닌 비주얼을 예고편에서 이미 보여줬거든요. 그게 중간중간 그 비주얼들이 활용이 되는데, 그게 활용되는 방식이나 그 비주얼을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즐거웠다. 시리즈의 새로운 어떤 것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선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토이스토리 설정만으로, 이야기만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도 우리만의 새로움을 계속 찾아가고 있다라는 의지가 보였고, 그 의지가 잘 녹아들어간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부분도 개인적으로는 좀 좋았어요. 그렇게 좋았던 거 크게 2가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시리즈고 디즈니가 이런 거 워낙 잘하다 보니까 시리즈의 어떤 것들을 잘 활용하는 거, 어떤 장면들, 대사들, 행동들, 팬들이라면 반응할 수밖에 없는 어떤 모먼트들을 잘 중간중간에 살려놓은 거, 이건 역시도 당연히 이번에 좋았던 점인데, 이거는 시리즈라면 너무나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굳이 좋았던 점으로 따로 빼진 않았어요.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정도로 등장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린 대로 애매했던 포인트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분에겐 좋을 거고 어떤 분에게는 아쉬운 포인트일 것 같은데, 아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은
아닌 것 같다. 이건 사실 토이스토리가 시리즈가 되고 스토리를 이어나가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도 있어요. 그걸 어릴 때 보고 여기에 사랑에 빠진 토이스토리 키즈는 지금 다 어른이 되었거든요. 한참 어른이 됐거든요. 물론 뒤늦게 토이스토리를 알게 된 어린이들, 지금도 새로 접하게 되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요. 제가 오늘 갔던 간에도 부모님이 굉장히 어린 자녀랑 같이 보러 오신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1편부터 쭉 본 게 아닌 이상 이 5편만 딱 보고서 여기에 사랑에 빠질 정도까지 될까?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1편을 보면서 사랑에 빠졌다고 해도 5편에서 다루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 어떤 테마들, 그 친구들에게 그렇게까지 가닿을까라는 생각. 왜냐? 3편도 이미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 4편, 5편 장난감들의 소유주들이 막 바뀌고 이런 테마들이 시리즈에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장난감들이 자기들의 소유주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험기가 아니라 이들에게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성장하는 인간과 우리 사이의 이런 것들을 본격 탐구했죠? 5에서도 장난감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조금 더 확장된 테마가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토이스토리 5가 나왔다는 건 토이스토리를 봐온 사람들에게 어필해야 된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귀여운 것도 있고 재밌는 것도 있고 다 한데 그냥 테마 자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그 모든 걸 겪고 성장한 사람들이 봤을 때 맞아 하는 거 위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분명하게 전체 연령가로 만들어졌지만 이 작품의 정수를 즐기는 거는 어린이 관객들이 아니라 어른 관객들일 것이다. 뭐 그렇게 말하면은 굉장히 픽사 스튜디오 다운 행보일 수도 있겠으나 기존 픽사 작품들 치고도 조금 더 어른향 이야기다. 기존에는 막 어린이들 데리고 가서 어린이들도 재밌게 보면서 어린이들 데리고 간 보호자들이 눈물 쏙 빼고 나오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거는 그냥 어린이들보다도 어른들이 더 공명을 할 것 같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좋은 포인트일 거고 누군가에게는 아쉬운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저는 아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냥 아이들이 되게 좋아할 수도 있어요. 이건 그냥 제가 시리즈를 본 입장에서 하는 말이다. 참고만 해주세요. 그런 애매하다고 생각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었고요. 하나 정확하게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거는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쉬웠던 점 하나. 점점 심해지는 대충 넘어가기. 말씀드린 대로 1, 2, 3편에서 보여준 어떤 설정을 좀 무너뜨리는 거 그거를 굳이 짚고 싶진 않아요. 4편부터 이미 그거를 공격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시리즈에 기본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절대 룰, 이번 작품에서도 대사로도 등장하는 절대 룰, 인간에게 들키면 안 된다. 내가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걸 인간이 알면 안 된다. 이거는 이 장난감들의 세계의 기본 룰이란 말이에요. 근데 순간순간 아니 그거를 지킬 거면은 저렇게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느껴지는 캐릭터들의 행보가 좀 있어요. 물론 1, 2, 3편에도 그런 순간들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번에는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저걸 지금 인간들 몰래 하고 있다고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샷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너무 속 편하게 세계관 설정을 좀 무시할 때가 있다. 그리고 그런 연장에서 허구인 걸 감안하더라도 또 이 캐릭터들이 선보이는 어떤 선택들, 특히나 기계가 등장을 하니까 기계가 보여주는 어떤 행보들 속에서 우리가 기계치가 아니잖아요. 기계 알잖아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가 현실 속에서 너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기계 메커니즘, 이것 자체를 너무 무시하는 듯한 행보도 조금 있다. 물론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봐줄 수 있지만 그래도 어떤 현실성을 같이 갖고 가는 듯하게 보였던 세계에서 기계들의 어떤 서비스가 그냥 막 표현될 때 약간 에잉? 하는 순간들이 있었다. 지금 딱딱 그 떠오르는 어떤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걸 하면은 또 그 자체가 스포일러가 될까봐 일단은 그냥 넘어갈게요. 아마 보신 분들 기억나실 것 같아요. 어떤 장면들이고 어떤 장치들이었는지 댓글에 쓰지 마세요.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리면 쿠키 영상 있고요. 중간에 하나 나오고 거의 마지막에 쿠키 영상인 듯 아닌 듯한 어떤 게 나와요. 부디 이 영상이 작품을 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면서 작품 미리 보고 오신 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스포일러 안 되는 선에서 댓글로 감상평 남겨주시면 우리 모두 함께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천재 이승국의 이승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